내 나이 62 사람들은 흔히 이제는 편히 살 나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 방의 시계는 자꾸만 멈춘 듯 고요한 소리만을 울렸다. 황혼, 이혼, 30년을 함께한 사람과 도장 하나로 남남이 되었다. 싸움도 눈물도 마지막엔 아무런 말도 없었다. 남편이 내게 남긴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쓸쓸함이었다. 퇴직을 하고도 함께할 줄 알았던 식탁은 이제 의자 하나가 비어있다. 밥상 위 국이 식어가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는 없고 텔레비전의 우웅거림만 방을 채운다. 내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사람들은 용기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매일 후회와 공허 속에 살았다. 그런 어느 날 나 지금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고등학교 동창회. 오래 잊고 산 이름이었다. 예, 동창회요? 아, 글쎄요.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얼굴도 좀 봐요. 다들 반갑게 기다리고 있어요. 30년 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손에 힘이 들어가 떨렸다. 30년, 숫자는 잔인하다. 내 청춘도, 내 웃음도, 내 설렘도 30년 전에 멈췄다는 사실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날 밤, 혼자 앨범을 꺼내 펼쳤다. 세월의 발에 희미해진 사진 속 교복 입은 내가 웃고 있었다.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었다. 첫사 나를 처음으로 설레게 했던 이름, 함께 도서관에서 졸았던 기억, 빗속에서 함께 뛰던 기억, 운동장에서 몰래 바라보다 눈 마주쳐서 얼굴이 빨개지던 순간들. 나는 결혼 후에도 단 한 번도 그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추억은 추억일 뿐이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사진 속 웃음은 내 다짐을 가볍게 무너뜨렸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래 잊었던 화장을 했다. 화장을 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 친구들 보는 거야. 단지 그뿐이야. 동창회 날 호텔 연회장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세월의 무게에 눌려 굳었던 심장이 갑자기 살아난 듯 뛰고 있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치 문 안에 들어가면 내 과거와 현재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너 왔구나. 우리 진짜 몇십 년 만이야. 나는 억지로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연회장 안은 환하게 웃는 얼굴들로 가득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지만 웃음소리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눈은 자꾸만 사람들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내가 찾고 있는 그 얼굴, 아직도 여기에 있을까? 박성호, 너 소식 못 들었지? 누구 온대? 박성호, 내가 알면 아마 깜짝 놀랄걸? 그 순간 내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온 건지 그제야 알 것 같았다. 단순히 친구들을 보러 온 게 아니었다. 잊고 지내던 내 시간의 조각을 다시 붙잡고 싶었던 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30년 만에 마주한다면 과연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아니면 무너져 내릴까? 그리고 문 쪽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내 숨이 멎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머리엔 희끗한 빛이 스며 있었고 이마엔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눈빛. 내 심장은 마치 20살로 돌아간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싶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면 지금까지 애써 쌓아올린 내 평정심이 무너져 버릴까 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정말 오래간만이네. 순간 주위가 웅성거렸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흘러가는 듯했다. 웃음소리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모두 멀리서 울렸다. 남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술잔을 기울였지만 내 시선은 오직 그에게만 머물렀다. 야, 너희 둘 혹시 기억나? 고3 때 체육대회에서 같은 반이었잖아. 그때 둘이 릴레이에서 같이 뛰고 막 그랬잖아. 기억나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현수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나를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웃는 모습 그대로네. 아니야. 주름도 많아지고 예전 같지 않지. 세월의 선물이래. 근데 너는 눈빛이 그대로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흔들었다. 30년 동안 들은 그 어떤 칭찬보다도 따뜻했다. 나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시간은 흐르고 동창회 분위기는 무르익어 사람들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술잔을 돌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리고 결국 그가 먼저 다가왔다. 잠깐 나올래? 여기선 시끄럽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회장을 벗어나 복도에 나서는 순간 숨이 트였다. 조명이 은은한 호텔 복도는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다시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다. 많이 변했네. 넌 금방 알아보더라. 어떻게 몰라보겠어. 첫사랑인데. 그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이내 미소 지었다. 말 참 오랜만에 듣는다. 첫사랑. 나도 그래.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이름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꺼내게 될 줄이야. 우리는 복도 끝 작은 창가에 나란히 섰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 사이로 마치 우리 지난날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듯 보였다. 너 그때 기억나?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한다고 앉아 있다가 둘 다 졸아서 책상에 머리 박고 깼던 거. 선생님이 너희 둘 뭐하냐고 호통치던 거. 근데 난 그때도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 네 얼굴이 너무 귀여워서.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마음속 어딘가가 저릿했다. 왜 그땐 안 됐을까? 그랬나 보지. 넌 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나도 내 길을 걸었고. 그 길이 결국 우리를 다시 여기로 데려왔네. 나는 순간 두려워졌다. 이 감정이 단순한 추억일까? 아니면 다시 시작될 무언가일까? 내 나이 62. 설레는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나이라고 스스로 다독였는데 지금 내 심장은 여전히 여린 소녀 같았다. 사실 오늘 네 얼굴 보러 온 거야. 뭐라고? 연락받고 망설였는데. 네가 올 거란 얘기를 듣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나는 한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세월의 모든 벽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다시 시작하면 다시 아프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현수,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시큰거렸다. 그는 내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냥 천천히 이야기나 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그거면 되잖아.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서두를 필요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시 시작된 이 시간은 결코 단순한 추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동창회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복도에 머물러 있었다.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난 듯 하루하루가 낯설게 흘렀다. 전에는 달력을 넘기는 게 의미 없었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괜히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된다. 화장대 앞에 오래 앉아 있기도 하고 휴대전화 벨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현수 씨. 그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금세 웃었다. 이렇게 또 보네. 시장 자주 와. 집 근처라. 반찬거리 사러 자주 오지.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결국 함께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골목길을 나란히 걸으며 값싼 과일을 고르고 생선을 고르는 아주머니의 손길을 구경했다. 예전 같으면 혼자 대충 집어 들고 돌아왔을 텐데 오늘은 장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이런 거 참 오랜만이다. 같이 장 보는 거. 난 결혼한 뒤로는 늘 아내가 알아서 해서 이렇게 나와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의 목소리에 묘한 그늘이 드리워졌다. 나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혼했다면서.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몇 해 전에. 아이들도 다 커서 따로 살고 지금은 혼자야.
처음엔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나와 닮아 있었다. 홀로 남겨진 사람만이 아는 허무와 쓸쓸함.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나도 그래. 결혼 생활 내내 지쳐 있다가 결국 헤어졌는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더라. 누구 탓도 아닌데 괜히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짧은 대답 속에도 깊은 공감이 묻어 있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치 수십 년 만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았다. 장을 다 보고 돌아가는 길, 그는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주말에 시간 돼? 커피 한 잔 하고 싶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동네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끝없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 사실 이렇게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냥 내 앞에 앉아 있는 게 편하다. 이상하지? 30년 만인데.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래. 편해. 말끝이 떨렸지만 그는 내 마음을 이미 읽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을 살아도 결국 마음이 기억하는 건 몇몇 순간뿐이라잖아. 내겐 네가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순간 눈물이 고일 뻔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세월을 보상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스쳤다. 우리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건지 아니면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섰다. 산책할래? 근처 공원에 벚꽃이 아직 조금 남았을 거야. 좋아.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상처를 내놓고 허물없이 웃었다. 사람들의 눈에 우리 둘은 그냥 오래된 친구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차츰 자라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단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 그와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처음엔 시장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만 마주쳤는데 이제는 일부러 서로의 일정을 맞추는 일이 많아졌다. 매주 주말,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었다. 내 삶이 다시 색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꾸만 내 마음을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단지 외로움이 불러낸 착각일까? 나는 가끔 그의 손을 바라봤다. 나이 든 손, 세월이 새겨진 주름들. 그 손을 잡고 싶으면서도 잡지 못했다. 잡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하루는 그가 내게 말했다. 후 집에만 있으니까 하루가 참 길더라. 네가 있어서 요즘은 덜 허전해. 나도 그래. 나 혼자였으면 아마 아직도 집 안에만 박혀 있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솔직한 고백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겁게 흔들렸다. 이 관계가 위로에서 그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더 깊어져야 할까?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다. 노을이 강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의 옆모습은 잔잔한 햇살에 물들어 있었다. 이런 거 참 오랜만이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걷는 거. 근데 이상하지? 예전엔 이런 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소중해.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따뜻함이 나를 살리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무너뜨릴까 두려웠다. 현수야, 우리가 이렇게 지내도 괜찮을까? 우리 나이도 그렇고 서로 상처도 있고 괜히 욕심내다 또 다치면 어쩌나 싶어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무섭다. 근데 난 지금 네가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울렸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아름답지만 곧 어둠에 잠길 불안한 빛. 며칠 뒤 나는 딸아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딸, 엄마, 요즘 뭐해?
목소리가 밝네. 좋은 일이. 나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다. 딸에게 그와의 만남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을까? 그냥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 혼자 있는 것보다 낫더라. 딸 그래 잘 됐네. 엄마가 혼자 있는 거 걱정됐거든.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복잡했다.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내가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설레는 소녀 같은 눈빛이 살아 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는 내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네가 추억이 아니라 지금이야.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두근거려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진심이 두려웠다.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식당을 나서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손이 살짝 내 손을 스쳤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그러나 나는 끝내 손을 잡지 않았다. 손끝에서 사라지는 온기를 느끼며 가슴이 아렸다. 나는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사랑과 외로움, 그 경계에서 자꾸만 흔들렸다. 그와 가까워질수록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 심지어 내 딸에게도 하지 못했던 고백들을 그의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빗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은 조용했다. 나는 오래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현수야, 나 사실 결혼 생활 내내 외로웠어. 남편은 늘 바빴고 나를 돌보지 않았어. 집 안에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처음엔 나도 참고 살면 괜찮을 줄 알았어. 아이들도 있었고 체면도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 이혼이란 게 나한테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을지도 몰라. 나는 말을 하며 스스로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 있다니. 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내 눈을 바라보았다. 비슷했어. 아내랑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것 같아. 아이들 때문에 버텼지. 근데 결국은 버려졌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거든.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처음엔 분노했고 원망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나 자신도 허물투성이더라. 난 늘 회사 일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했으니까. 결국 나도 책임이 있었던 거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컵을 꼭 쥐었다. 그의 상처가 내 상처와 닮아 있었다. 우리 참 닮았네.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거 아닐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 음악 잔잔히 흘러나왔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의 상처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시간 돼? 드라이브 하자. 바다 보러 가고 싶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다음 날 우리는 바다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옛 노래를 틀었고 그 선율은 우리 기억을 불러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느리게 요동쳤다. 도착한 바닷가엔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음이 환기되는 듯했다. 바다 보니까 그때 생각나. 수학여행 와서 너랑 모래성 쌓던 거. 너 웃으면서 모래 던지던 거 아직도 생생해. 우리는 잠시 웃었다. 그러나 이내 웃음은 가라앉았다. 나는 용기를 내물었다. 현수야,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 그는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봤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겁나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두려워 버림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 근데 널 놓치고 싶지도 않아. 그의 고백이 파도 소리보다 크게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발밑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가 흘려보냈다. 나도 무서워.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쉽지 않아. 상처받고 무너질까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상처를 안고도 같이 걸을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메웠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바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흔들리는 눈빛.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사랑이란 게 상처를 덮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건지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기울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와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내 일상은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되었고, 저녁이면 그와의 통화를 기다리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야 할까? 봄이 깊어지던 어느 주말, 우리는 바닷가로 다시 나갔다. 저녁 햇살이 붉게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나는 몇 번이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끝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도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 보였다. 잠시 후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질문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도 그게 궁금했어. 그냥 친구로 지내야 할까?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왔다. 솔직히 너랑 다시 사랑하고 싶어. 근데 겁이나 내 지난 실패가 또 반복될까봐. 네가 떠날까봐.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도 무서워.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자식들 눈치도 있고 주변의 시선도 있고. 널 붙잡고 싶다. 그의 고백은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왔다. 나는 흔들렸다.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있었지만 이 길의 끝을 알 수 없었다. 우리는 방파제 끝에 앉아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속으로 수어 자문했다. 사랑이란 게 나이에 상관없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겨야 할까? 그 순간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의 전화였다. 엄마 어디야? 오늘은 왜 전화 안 해? 나는 순간 거짓말을 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다. 딸의 목소리가 내 마음을 붙잡았다. 나는 현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내 눈을 읽고 있었다. 말 못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래서 더 무서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보았다. 마치 잡을 듯. 그러나 끝내 잡지 못한 손. 그 거리가 우리 마음에 간격 같았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하면 그땐 절대 끝낼 수 없을 거야. 나는 눈물이 고였다. 그럼 차라리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까?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우리의 말을 삼켰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동시에 눈을 돌렸다. 붙잡고 싶은 마음과 놓아야 한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불빛이 눈부시게 흘러갔다. 나는 속으로 마지막처럼 그날을 되뇌었다. 사랑은 때로 끝내 붙잡지 못한 순간에 가장 빛난다. 그와 나, 우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그 끝이 사랑일지 추억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를 뿐이었다.